제가 이제 책에서 뭐 쓰기는 했지만 사실 그 디지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 편향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의 집단 지성은 사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사이버 펑크족들이 판을 친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은 10대, 20대가 들쥐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마구 파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세상이 믿을 것 없는 이런 세상에서 인터넷에 나온 얘기들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처럼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맹신하고 과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세대 간에 또 성별로 그 다음에 직업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그 여론의 그 틀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거대한 이렇게 그 여론 광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게 매스 미디어가 주어진 것도 있었고 또는 이제 사회가 그렇게 다변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의 그 주제에 관심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격자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되고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그 질문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를 어떻게 그럼 통합시키고 소통하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인터넷이 불과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게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은 신문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이죠. 네. 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0년, 100년 그 정도 되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대공황 시기에 미국 국민들을 불러일으킨 수단은 당시에 신문이 아니라 라디오였습니다. 노벤 정당이라고 해서 라디오를 택해서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힘을 내자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라디오를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라디오가 그 당시에 뉴미디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미디어는 새로운 세대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힘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대한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인터넷에 대한 애정이 없이 이걸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복마전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계적인 불편함들이 있죠. 복잡하잖아요. 일단 기계 자체가. 솔직히 스마트폰 사가지고 카카오톡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분들, 전화하고 카카오톡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4분 오열되어 있는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소득 간에, 또 여러 그 의견들과 매체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메시지들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통합된 어떤 생각들과 힘을 모아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공공기관 역할이라고 보고요.